안녕하세요. 가톨릭튜브 구독자 여러분, 비하인드 영화 컬럼의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본석 신부님과 함께 비하인드 영화 컬럼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선아 비비아나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비하인드 영화 컬럼이 우리 가톨릭튜브 채널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전에는 마냥 감사하기만 한 그런 마음뿐이었는데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니까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생겨서 되게 뭔가 긴장도 되고 다음 영화를 미리 감상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신앙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살피는 시간을 우리 배우님과 함께 가지는 만큼 이 영화를 감상하기 앞서서 저로 성호가 그어지더라고요. 저와 우리 배우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화 컬럼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이렇게 사랑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2008년작인 영화 굿바이인데요. 신부님께서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가 2008년 제8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굿바이에 대한 서울주보 영화 컬럼이 11월 둘째 주, 연중 제32주일에 실릴 예정인데 11월이 우리 가톨릭교에서 무슨 성월로 지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위령성월. 네, 맞습니다. 그 위령성월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되새겨볼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굿바이를 이번에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다이보입니다. 네. 다이보라는 인물이 도쿄에서 첼리스트로 활동하던 이제 인물인데 지정상 이후로 이 오케스트라가 해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낙담을 하다가 이제 아내와 이제 논의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향에서 이제 일할 직장을 찾다가 여행사라고 쓰여진 이제 구인 홍보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갔더니 이 여행사가 보통의 여행사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저 세상에 보내주는 네. 여행사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염습을 하는 낙관사를 모집하는 그런 구인 광고였고요. 그렇게 우연치 않게 낙관사가 된 주인공이 이제 납관일을 배우고 또 납관일에 대한 여러 편견들에 맞서는 모습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의미, 또 죽은 이들을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부님께서 위령성월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한 영화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굿바이라는 영화의 타이틀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일단 이 굿바이라는 제목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제목입니다. 그래서 원제가 따로 있고요. 이 재미있는 점은 2008년 개봉 당시에는 영화 포스터에 굿 앤 바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 영화가. 근데 다시 재개봉하면서 만들어진 포스터에는 이 N이 빠져 있고 그냥 굿바이가 이어서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배급사에서는 죽은 이와 남겨진 이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화의 제목을 관객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N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별, 아니면 이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작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원제가 좀 특별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원제가 오쿠리비토, 네, 오쿠리비토잖아요. 그 보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주인공 다이고를 향한 가장 탁월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굿바이라는 제목의 고개를 끄덕이게 되다가 영화를 다 감상한 후에는 이 오쿠리비토라는 원제 제목에 대해서 그래, 보내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만으로도 이처럼 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네. 이 배우님께서는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감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 비밀을 감상했는데요. 저도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이번에 이제 처음 살펴봤는데 이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비밀은 이제 죽은 엄마의 영혼이
이 딸에게 빙의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비밀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소설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서 창작된 이야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타키타 요지로 감독이 이 죽음이라는 소재에 깊은 관심을 두고 영화적으로 표현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비밀과 또 이번에 소개해드린 굿바이를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굿바이의 주인공 다이고의 원래 직업은 첼리스트였고 이후에 이제 갖게 되는 직업은 낙관사이잖아요. 저는 이런 대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어요.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싶은가요? 이 첼로를 켜는 그 주인공의 그 섬세한 네. 손길 있잖아요. 나중에 연습을 할 때 시신을 닦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 손길이랑 무언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첼리스트로서의 어떤 연주가 어떤 멜로디를 이렇게 드러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것처럼, 낙관사로서 한 사람의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책임져주는 그 모습 역시도 그 사람의 어떤 이전 생애부터 죽음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고 보다듬어주는,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네. 멜로디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영문 제목이기도 한 Departures라는 제목의 곡을 바탕으로 한 이 연주곡이 영화 내내 계속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히사이 시조가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죠? 네, 맞습니다. 극 중에 아버지가 평소 좋아했던 음악으로도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인공 다이고가 홀로 첼로를 연주할 때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첼로 연주곡으로서 이제 활용이 되는 곡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의 음악도 이전의 히사이 시조의 음악들처럼 이 영화의 정서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잘 어울리는 장면마다 이 디팔처스라는 곡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이병헌 배우님이 연기한 그 영탁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부르기 이전과 이후로 정말 다른 인물로 변화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이번에도 주인공 다이고가 낙관사라는 이 직업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이후로 뭔가 굉장히 내면적으로도 인상적으로 변해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바라보면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강물을 거슬러서 본향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알을 낳고 죽는 연어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 다이고가 서글퍼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 목욕탕에서 마주쳤던 아저씨가 그런 다이고와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가고 싶겠지, 고향으로 라고 말하면서 가던 길을 그냥 가시는데, 여기서 주인공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전에는 뭔가 억지로 하는 느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낙관사라는 직업에 몸을 담은 느낌이 들었다면, 이 연어를 마주한 이후에는 낙관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과정에 대한 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여지고요. 또 연어를 마주하는 주인공의 모습과 또 그 이전에 그 아내 미카와 함께 이 문어를 강물에 풀어주는 장면이 묘하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강물과 같은 민물은 문어의 본향, 이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버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낙관사가 되기 이전에 혹은 낙관사가 되기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이 주인공은 이제 죽음과 귀향을 엮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로소 귀향하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연어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이 죽음과 귀향이라는 의미를 맞물려서 볼 수 있는 이제 어떤 시선을, 식견을 이 주인공이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장면처럼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주인공 다이고의 아버지와 주인공 아내 미카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영화는 죽음에 대한 그런 의견뿐만이 아니라 뭔가 직업의 귀천이라든지, 사실은 가족을 향한 용서와 화해, 이런 주제도 다루고 있잖아요. 영화 안에서 주인공의 기억 속 아버지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되는 장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어렸을 적에 자신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기억이 남아있지 않은 주인공의 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굳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 주인공의 그 심경을 드러내는 어떤 장치처럼 다가왔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얼굴이 또렷해지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영화의 주제와 맞물려서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주인공의 아내 미카는 이 낙관사라는 직업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주인공 다이고의 모든 잘못들과 실수들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내였다면, 그만큼 이 낙관사라는 직업을 향한 편견이 깊은 인물인 점도 함께 드러나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모습처럼 다가오게 됐고요.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위령성어를 감상하면 좋을 영화로 굿바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게 될 운명에 놓여있지만 또 죽음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염두에 두며 일상을 보내는 경우는 정말로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1월마다 이 위령성어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내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어 보이거든요.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침으로써 결국 우리가 나중에 맞게 될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나의 죽음을 미리 떠올려보고 또 가늠해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나중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그 죽음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 앞에 겸손한 마음을 또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영화 굿바이가 위령성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권민표 감독과 서은설 감독이 함께 연출한 영화 종착역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